서울인 라디오의 서남 지역의 양천구 신월동에서 4년차 마을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협동조합의 이은경입니다. 오늘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협동조합이 환경 강사로 미세 플라스틱과 기후변화에 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경주 선생님과 오자연 선생님을 모시고 환경 실천 가능한 환경 루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위, 유럽 중앙은행 역사상 최고의 여성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 명언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이다. 그리고 공동의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며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작은 별.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에서 더 늦기 전에 신해철의 곡이었습니다. 저희 단체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2017년 텃밭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깊고 무한에 가까운 소일거리라는 수업으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자조 모임으로 삶의 지속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스터디를 통한 시민들이 쉽게 실천 가능한 인식 교육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꾼으로 김경주 선생님과 오자연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강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경주 선생님 먼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협동조합의 제로웨스트 굿즈샵인 순공충공샵과 환경 강의를 하고 있는 김경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를 400바퀴 돌 수 있는 1270만 톤이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바다 동물들이 힘들어하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루틴 강의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자연 선생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협동조합에서 환경 일러스트 작가를 하고 있고 환경 강의를 하고 있는 오자연입니다. 저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 폭염, 폭우,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거를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을 말로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회용 용품들이 햇빛에 노출되고 파도에 부딪히고 바다에 부딪히면서 5mm 이하의 작은 조각으로 부셔져서 만들어지고요. 섬유세제와 섬유유연제에서도 나온다고 해서 올해 2021년 환경부에서도 그 규제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나 페인트, 타이어 등에서도 작게 부셔져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조각들을 플랑크톤이 먹고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물고기를 저희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물고기를 안 먹으면 되겠네요, 선생님. 물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시 안 드신 분이 계시더라도 요즘에는 식수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소금에서도 식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g당 한 10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지금 여기 보시는 신용카드 한 장씩 지금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고요. 한 달이면 저희가 매일 쓰고 있는 칫솔을 한 달이면 하나씩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계속 이렇게 많이 쓰시거나 줄이지 않으시면 더 많은 플라스틱을 저희가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네. 눈으로 볼 수 있게 신용카드 하나를 딱 들어봐 주시니까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럼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환경 강의를 하면서 했던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액체 세제 그 통에 들은 것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걔를 줄이시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저희가 친환경 주방 세제를 만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 수세미 대신 천연 삼배 수세미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식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천연 제품 비누, 요즘에 샴푸바나 린스바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대체해서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 줄이고 텀블러 쓰기, 그다음에 비닐봉지 줄이고 장바구니 쓰기, 그다음에 일회용 생리대가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생리대가 저희가 일회용 비닐 그게 4장이 들어가 있는 그 양만큼 비닐이 많이 들어 있어서 500년이 걸린다고 해 썩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계실 때는 면 생리대로 대체해서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티백, 저희가 요즘에 추워서 많이 티백 쓰시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티백 대신 스텐 망으로 된 걸로 티백을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대처 방안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물티슈가 한 장 썩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물티슈 양을 조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사실 물티슈에 많이 의존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단체에 물티슈가 100년이나 썩는 데 걸린다는 사실에 조금 줄여보려고 행주나 수건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짝 뿌듯함이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조금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수건이나 행주로 대처해 보시는 방법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자연 선생님은 기후 위기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곤 하는데요. 이 어떤 강의를 주로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 환경 오염이 계속되면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국제 기구를 설립했는데요. 그게 바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입니다. IPCC에서는 현재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까지 발표하는 곳인데요. 올해 8월에 6차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6차 보고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네. 1도씩이나 올라갔군요. 네네. 네, 현재 1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극한 폭염이 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평균 5년 동안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산불도 사람 실수나 방화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지금 계속 자연재해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외국에서 산불이 막 한 달 정도 탔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뉴스에 산불이 타고 있는데 앞에서 식사하는 사진도 있고요. 한 달 동안이 그렇게 산불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외국은 산 규모도 크고 산불을 제압하기 힘들어서 한 달 정도 산불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산불이 나면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겠죠? 저희 나라가 6개월 정도 사용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탄소가 배출이 되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다시 산불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엔 그 산불도 누가 방화가 아니라 자연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건데 정말 계속되는 악순환이네요. 네. 그럼 저희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네. 방구 느끼시죠? 아, 네. 네. 저희 모두 실생활에서 그냥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은 이산화탄소와 탄소 배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고 끼시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저희가 기르는 나무나 물에서 흡수가 가능해서 거의 제로화에 가까워지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저희가 욕심을 부리면서 공장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탄소 양이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면서 자연 환경이 오염된 거죠. 아, 결국에는 인간이 편해지기 위함에 무엇이 발달하면서 그쵸. 또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나무는 계속 잘라 쓰고 네. 저희는 계속 더 내뿜고. 아, 그럼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네. 또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덜 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좀 알려주실래요? 네,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석탄을 많이 쓰는 공장. 저희가 보면은 매연이 막 나오는 공장을 보면 저것 그쵸. 때문에 환경 오염이 네네네. 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1위는 축산업이라고 해요. 아, 가축을 축산업. 네. 기르면서 걔네 숨 쉬고 방구 끼고 하잖아요. 네네네.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일어나서 아. 탄소 1위가 축산업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1위는 양, 양, 2위가 소, 소, 3위가 돼지, 아. 4위가 닭, 이 순이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나라는 양은 좀 덜 먹으니까 소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덜 먹는데 치킨을 많이 먹어서 저희도 치킨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씩 줄이면 좋죠. 아, 네. 그러면 이런 순위에서 저희 나라에서 할 수 있고 공통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나라들이 195개국이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1.5도씨 이상을 올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 나라가 37% 정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37%, 네. 올렸는데 IPCC에서 발표하기를 2030년까지 45%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지 저희가 중립. 환경을 네네네. 그대로 지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기업에서도 많이 힘써야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저희가 해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연재해로 탄소를
감소시킬 거 외에는 이미 네. 발달했던 것들을 다이어트를 해서 줄여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을 때는 네. 탄소 배출이 덜 나왔을까요? 네, 코로나 시기에 공장 잠깐 멈췄었잖아요. 네, 그쵸. 비행기도 잠깐 멈췄었고요. 그래서 그때 맑은 공기를 잠깐 맡을 수 있으면서 그때 거기서 나오는 탄소 양을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공장이 가동되고 지금 비행기도 다시 뜨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집에서 사무실을 나갈 때 푸른 하늘을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잠깐 그랬습니다. 이게 멈추다 보니까 네. 하늘을 볼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 문화가 많아지면서 또 늘어나는 환경에 파괴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아이를 키우면서 되도록이면 또 이런 환경 강의를 들으니까 배달이 아니라 직접 가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제안을 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미 또 요 아이들도 이런 그런 편해진 환경에 익숙해지다 맞아요. 보니까 좀 싫어하는 부분은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힘듭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런 환경 강의를 하면서 나 자신도 조금 변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변하면서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환경 강사만 환경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면 청취하시는 분도 조금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네. 김경주 선생님은 강의하면서 자기가 변한 실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지금 이번에 환경 공부를 하고 환경 강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변한 점이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생활이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세미가 바뀌고 세제가 바뀌고 물티슈 양이 줄면서 일단 내가 인식이 바뀐 만큼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경주 선생님은 제로웨스트 샵 담당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제로웨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거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물건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제로웨스트 물건을 처음 써보신 분들한테는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플라스틱이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려요. 그래서 대나무 칫솔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고체 치약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지 않아서 또 자연 환경에 좋아서 저는 플라스틱이 섞여져 있지 않은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권해주셨는데요. 내일 검색창에 쳐보시면 많은 여러 종류의 네네. 좀 품목이 많이 좋아졌어가지고요.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칫솔 하나 쓰는 거 저는 가격을 되게 많이 따지면서 쓰는데요. 네. 이 가격을 따지기 전에 내가 죽어도 이 칫솔을 안 죽는다는 거를 인식을 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자연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더 실천을 하셨고 부분이 바뀌었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쓰던 제가 사랑하던 밀키트를 끊었습니다. 밀키트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양만큼 소량으로 포장되어 있고 제가 필요한 만큼만 딱 쓰고 쓰레기가 없으니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썼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별 포장의 쓰레기와 맞아요. 설명서는 또 고급지게 코팅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겉에는 또 예쁘게 또 플라스틱이 또 쌓여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먹고 나면 이 나오는 플라스틱이랑 비닐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밀키트를 끊었습니다. 네. 주부로서 사실은 야채를 사서 다듬고 그 다듬은 거를 다 소진하지 못해서 네. 밀키트를 맞아요. 선호하는데 맞아요. 밀키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약간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좀 밀키트 산업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가 조금 더 환경에 친화적인 것 고를 수 있는 제품군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40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몸이 안 좋아지고 저희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경우고라는 이런 상표가 나가면 안 되지. 그런 제품을 샀는데 그때는 알맹이가 좀 요만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고급지게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 그 알맹이 먹고 어느 날 순간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알맹이와 껍데기를 나눠봤는데요. 알맹이는 주먹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껍데기는 제 몸집만큼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기업에서도 네.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으로 나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 지구를 저희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라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다양한 환경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실천에 대해서 5가지 정도씩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네. 10가지가 되고요. 이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지키시라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3가지부터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자연 선생님부터 실천 가능한 네. 오자연 선생님의 강의는 줄여야 하는 강의였죠. 다이어트. 네, 말씀해 주실래요? 네.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곳은 걷기. 걷기. 두 번째, 젊으신 분들 고기 섭취량 줄이기. 줄이기. 네. 세 번째, 일회용품 줄이기. 줄이기. 안 쓰면 더 좋아요. 네 번째, 냉난방 하루에 1시간씩 줄이기. 추운데 요새 많이 추운데요. 1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너무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네. 1시간 줄이기. 그리고 5번째, 분리배출 잘하기입니다. 네. 아까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었기도 했는데 네 번째에 냉난방을 1시간 줄이는 거는 조금 해볼 만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5가지 실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저는 대체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다음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그다음에 일회용 용기 대신 다용 용기 사용하기, 물티슈 대신 소창행주 사용하기,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10가지 중에서 3가지를 작심삼일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으니 서로 조금씩 불편해지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겪는 경험인데요. 각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느꼈던 소감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주 선생님 먼저 해주실래요? 네, 강의할 때만큼 엄청 떨리고 지금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무섭고 떨렸었는데요. 네, 이게 편안함이 이미 익숙해져서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고 안 쓰는 게 저희도 환경에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는 거라는 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자연 선생님은요?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앞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하루에 1개씩만이라도 실천해보면 나중에 지구가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지구 온도가 조금씩 낮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복잡한 환경이 싫다. 실생활에 실천 가능한 강의가 듣고 싶다. 공동체 모임, 단체가 있으시면 초록창에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협동조합을 검색하시고 문의 주시면 경주쌤과 오색 사연이 달려갑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들 불편하게 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불편한 만큼 지구는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끝으로 1992년 환경 콘서트에 내일은 의지리에 수록된 신해철이 소속된 명품 그룹 넥스트의 1999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도들은 정신 차원한 상태에서 때를 지어 먹을 것을 약탈하고 다닌다. 그나마 그